책을 좋아하는 소녀의 독후감, 끄적거림. 대통령의 글쓰기. 지은이 강원국. 강원국 작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연설문을 8년 동안 써온 사람입니다. 이 책은 그 당시 에피소드를 소재로 글쓰기의 기본을 전달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책 제목, 대통령의 글쓰기는 이중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필자가 대통령 연설 비서관으로 재직을 했으니 대통령의 글을 썼다는 것이고, 두 분 대통령과 함께하며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도 이 책이 처음입니다. 평소 정치에 관해서는 대통령 이름만 알 정도로 무관심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의 저희 상태입니다. 글쓰기의 책인 만큼 글을 잘 쓰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 생각나는 몇 가지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1. 자신의 글을 써라. 2.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3. 나만의 콘텐츠를 살려야 한다. 4. 욕심을 버려라. 5. 군더더기는 잘라내라. 등등 글을 쓸 때 참고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보다 제가 이 책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과 처음으로 조우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냈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맞아 나라가 망할까봐 가슴을 조이기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당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필 가수의 단발머리 노래에 가슴을 설레는 단발머리 꿈 많은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1986년 86학번으로 학력고사를 치렀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광주 사태를, 그 당시는 광주 사태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어떻게 나라에서 국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니?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6년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는데, 그 집을 파는 주인 여자가 1980년 광주에 살았다며 말합니다. 밤에 집에서 불을 다 끄고 커튼을 치고 있어야 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도 총알이 날아와 바로 옆에 박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별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간간히 김대중 씨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민주투사라는 내용이었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적인 사람들이어서 그 말 역시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죠. 이제 제 딸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에서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것에 학생들이 반대 데모를 하는데 자기도 생각이 같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박정희 대통령 때에 향수 비슷한 것이 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쇠뇌 교육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우리나라의 정치는 야당, 여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넘겨주고 넘겨받았죠.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어떤 대통령이 정치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직관이 더 정확할 때가 있듯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더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를 답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존함과 영부인 여사님들의 존함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면면히 살펴보며 세월이 흐르고 현실이 역사가 되어갈 때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불의에 대응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한 대통령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가 흐를수록 그런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의 집필 후기에 글을 쓴 목적과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에 관한 책이다. 문학적 글쓰기와 실용적 글쓰기가 있다면 후자에 가깝다. 그 중에서도 연설문이 주 재료다. 더 정확하게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연설문이다. 연설문은 말과 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말을 하기 위해 준비한 글이 연설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말하는 방식과 글쓰기 방법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토시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대통령 연설문 특성상 전략적으로 말하고 글을 쓰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40가지 꼭지마다 두 대통령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힘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글쓰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노무현 대통령이 책을 쓰라고 했다. 글쓰기에 관한 책을 쓰라고 했다. 우리나라 글쓰기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그래야 합니다. 글쓰기에 관한 책을 쓰세요. 연설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글쓰기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책을 쓰세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명령이었다. 2013년 11월 11일 출판사에 휴직원을 냈다. 두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게 많다. 8년 동안 배웠으니 중고등학교 6년과 대학 2년 정도를 다닌 셈이다. 누군가 그랬다. 하루 3시간씩 10년을 일하면 1만 시간. 그러면 책을 쓸 자격이 있다고. 나는 하루 10시간 이상씩 8년을 했으니 그 3배는 했다. 더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 근처 도서관에 나갔다. 하루에 200자 원고지 30장 이상씩 쓰는 게 목표였다. 한 달이 채 안 걸려 1000장을 썼다. 책 속에 기억 속에 파묻혀 사는 시간이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결과물이다. 또한 내가 흠모하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짝사랑의 연서 같은 것이다.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삼가 이 책을 바친다. 가보년 정초 과천 도서관에서 강원국. 우리는 왠지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에 야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민족이 나뉘어 있는 현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등등. 그러니 민주주의가 오래된 서구나 미국 대통령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애를 써도 서투른 면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의지를 바친 분들의 생은 더 고달팠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노벨 평화상조차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수준 미달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두 분 대통령의 고독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정치에 관심 없는 수준 미달이 그분들의 고독에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냉정하게 평가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그리고 자부심을 갖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두 분 영정에 삼가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굳이 횡설수설 끄적거림을 한 것은 이 부분에서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실력에 비해 어떤 때는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건 현실에서건 말이죠. 한 예를 들면 영국은 셰익스피어 한 사람을 두고 인도 전체와 바꾸지 않겠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그보다 훨씬 훌륭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열심히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자존감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이 책은 한 권으로 글쓰기 강의, 대통령과 함께하는 연설 비서관들의 고충과 희열, 그리고 두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까지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제 의견이 있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의견도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끄적거림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